오늘의 한판 승부. 자, 유튜브로 넘어왔습니다. 아, 갑자기 두 분이 허리띠를 풀고 천바오. 예, 좋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일부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댓글팀 파문 어디까지 갈 것이냐 여기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못했는데 여기 이제 스노볼링 좀 커질 수 있다. 근데 다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댓글팀 이거 건드리면 민주당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려울 텐데 이렇게 또 경고성 멘트 뭔가 알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뉘앙스.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재섭 의원. 예. SNS에서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할까를 모든 캠프가 고민을 합니다. 그건 예. 뭐 대선이건 총선이건 어디서든 다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불법적인 매크로를 사용하느냐 여부가 드루킹 때는 쟁점이었잖아요. 예. 이번 건은 민주당이 뭐 그런 얘기를 없습니다만 댓글팀 운영한 것도 아닙니다만 예. 당에서 선거운동하는 캠프가 댓글팀 운영하는 거라 예. 현직 법무부 장관하고 어. 현직 대통령의 부인의 의중을 받들어서 댓글팀이 운영된다면 이게 어떻게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 있는 주제입니까?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짧게 드렸지만 여기서 핵심은 댓글팀에서 핵심은 댓글 논리거든요. 논리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움짤이라고 하는 한두 가지 재밌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팀이 따로 있고 예. 이거는 그냥 바닥에 살짝만 내려놔도 모든 사람들이 집어가게 돼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2차로 퍼뜨리는 팀이 필요하고 이제 2차 퍼뜨리는 팀을 더 보태려면 거기다 무슨 좋아요 누른 사람들 붙이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컨텐츠 자체가 힘을 갖고 있는 시대잖아요. 예. 쇼츠를 누가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그 논리를 퍼뜨리는지를 하는 팀이 있었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대다수로 구성돼서 막 퍼뜨리고 이거는 한동훈 장관 말한 대로 돈도 안 들었고 법무부가 뭐 리소스도 사용 안 했다고 하시겠지만 예. 이 코어, 이 논리를 개발하고 하는 팀이 있었고 이게 연결하는 통로가 드러나면 여기부터 완전히 문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스노볼링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치에서 이렇게 자발적인 조직에 대해서 좀 소통하고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는데 좀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영문형에 근데 한동훈 장관이 그거를 본인이 운영하자고 용인했을까요? 전 그런 스타일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이고. 제가 그런 거- 기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알고 있었고 알고는 있었을 것이다? 용인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런가요? 네. 아니면 말려야죠. 안 말렸으면 이건 용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과거에 이제 코인 투자 사례도 보면 예. 우리 뭐 국회의원이 뭐 코인 투자 좀 할 수 있지 하다가 상임위 회의장에서 투자 내역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맞네요.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뭐 고발이 들어가든 아니면 특검이 정말 되든 해서 예. 한동훈 장관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어마어마한 걸 하지 않았더라도 예. 장관 직무 시간 중에 누군가가 보낸 텔레그램을 읽고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도를 남겼다고 한다면은 이걸 과연 국민들께서 쉽게 용인하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사전 단계에서 아까 김성현 의원께서 코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예. 혹여 국가의 녹을 받는 뭐 예컨대 장관 정책 보좌관 같은 분이 그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예. 뭐 어떤 행동을 해왔다라고 한다면은 예. 과연 그걸 국민들이 용인하실 것인가. 뭐 아직까지는 다 가정의 단계지만 뭐가 하나만 나와도 멋짐이 사라질 수 있다. 멋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김홍 의원님은? 사실 저기 의원들 중에도 보면 보좌관들 동원해서 그 아이디 몇 개 파서 계속 이런 식으로 여론 올리고 조작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건 아마 우리 여기 이제 의원님들 되셨으니까 느끼실 거예요. 이건 조직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공격이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느껴지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는구나라는 건 알고는 있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막 댓글 달고 그런 식으로 아니고 아까 저기 김성애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응 논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미 어느 정도 확실히 우호적인 그런 그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가서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슬쩍 흘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왔는데 뭐 좋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뭐 배대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하는 게 있고 그거는 이미 너무 오래된 그런 상황이죠. 이제 문제는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물론 정치인도 해서는 안 되지만 정치인하고 만약에 국무위원하고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인 거고 이건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데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드러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장례찬 우리 시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지금 금과 옥토처럼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 과연 언제부터 우리가 그랬던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늘 저 변호인으로서 예.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하.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된다. 저는 이제 약간 바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예, 바깥에서 저는 그 한동훈 후보께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뭐 예컨대 이런 장해찬 전 최고위를 예. 비롯한 이런 예. 분들에게 좀 너무 조롱인 것 같긴 하지만 체리 따봉을 보낸 게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아하. 굉장히 또 캡처해놨겠죠 만약에 받았으면. 대통령님과 정말 참 가까운 사이였구나 한때 그런 거를 한 번 더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성희. 전 한동훈 후보가 검사 시절에 그 기자들 사이에서 퍼졌던 별명이 편집국장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 그래요? 적절한 정보를 언론사마다 돌아가면서 흘려서 언론사마다 좀 균일하게 단독할 수 있는 단독을 기회를 주는 줬다? 거 아니냐 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는데 제가 하고 싶은 그 얘기 정도로? 뭐냐면 유튜버들이 특히 목마른데 그러니까 진짜 고급 소스의 정보에 목이 마르거든요. 그렇죠. 예, 어센틱한 정보를 소위 말하는 이게 진짜냐 이 논쟁이 하는데 그럴 때 한동훈 장관에 가까운 사람이 진짜라고 확인해줘서 어떤 정보를 흘리면 그런 유튜버들이나 혹은 블로그에 글 쓰는 사람, 댓글 쓰는 사람이 내가 아는데 대통령실 사정 혹은 내가 검사실 돌아가는 사정 다 아는데 이게 지금 이래서 이런 걸로 내가 딱 짐작하고 있어. 근데 사실은 들은 얘기인데 들은 건 빼놓고 자기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법무부에서는 고소당할 위헌 없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퍼뜨리고 이게 퍼져나가는 과정들 같은 게 그런 정보가 흘러나갔을 경우에 그런 정보가 조직적으로 흘러나간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장해찬 뭐 전 후보인가요? 하여튼 전 최고위원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거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파보기 시작하면 나올 겁니다. 저는 뭐 전체적인 지금 얘기되는 상황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어대안이라고 했을 때 과연 친윤그룹에서 견제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될까? 사실은 일부에서는 윤리의 쓴맛이 또 나올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장해찬의 쓴맛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신스틸러가 됐네요. 장해찬의 쓴맛. 자, 요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저희가 방송 딱 시작하자마자 SNS 글을 올리셨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 문재인 정권의 전형적인 정치 수사 사건이고 정치 재판 사건입니다. 우리가 집권했으니까 당연히 그건 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이 했어야죠.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아가서 아무리 다급해도 그건 폭로할 대상이 아니죠.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참으로 비열한 짓이다.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자기 필요에 의해서 상대방 공격하는 자료를 쓰는 거 비열하다. 게다가 과거에 YS 집권의 포철회장 박태준 씨의 조세 포탈 사건도 공소 취소한 전례도 있는데 했다 또 이렇게 또 참전을 하셨는데 한 말씀씩 참으로 비열하다. 참으로 비열하다. 방자하다. 예. 김웅 의원님. 네, 그거는 이제 시장 그만하시고 여기 예. 오셔서 아니 저기 시장 그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예. 시장님은 좀 시장 일에 맞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예. 어차피 이게 지금 본인이 이야기를 하시지만 우리 당 사정에서 정말 불난 집에 좀 와서 좀 불을 꺼주셔야 될 분이 이렇게 와서 활활 부채질을 하고 소교를 붓는 게 참 과연 옳은 것인지 좀 깊은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홍 시장님한테는. 홍 시장님도 그 휴대전화나 혹시 SNS 아이디를 뺏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큰 분 되실 겁니다. 자, 김성애 의원님. 자, 지금 이제 자존감 넘치는 분들은 본인들이 한동훈 후보를 몰매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예. 밖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걸리버가 찾아갔던 소인국에서 한동훈이라는 거인한테 활 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아하. 전 이런 여러 가지 공격들이 결국 선거 자체를만 놓고 보면 한동훈이 진짜 어대안이구나라는 그러니까 확실한 주류임을 굳히는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맞아요. 홍준표 시장이 완전 키워졌죠. 아니 근데 저는 이 논란은 당원 투표의 성격을 봤을 때 키우는 게 한동훈 후보에게 꼭 유리하지도 않다고 봐요. 아하. 네, 이제 홍 시장님 말씀이 물론 뭐 아주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고 나경원 후보가 이런 부탁을 한 것도 부적절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지만 예. 근데 이렇게 해서 홍 시장님이 계속 얘기했던 내러티브가 뭐냐면 한동훈 후보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칼을 너무 과하게 휘둘러가지고 보수 진영 사람들 뭐 괴멸시켰다. 그래놓고 정작 우리 쪽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는 그거를
무시한 것 플러스 그런 요청을 까발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내러티브는 예. 저는 보수 진영 플러스 지금 약간 팔짱 끼고 있는 국민의힘의 특히 영남권 의원들한테는 예. 저는 한동훈 후보에게 안 좋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박 실장님 들으면서 마무리. CBS 토론이 약간 변곡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밖에서 공격해도 너무 원희룡 후보나 너무 허무맹랑한 공격도 많고 공격이 정교하지 못하니 오히려 막장으로 가면서 당의 위기가 더 부각되고 그 위기 해결사는 누구냐? 한동훈이다. 이런 프레임이 좀 작동했는데 오늘은 한동훈 후보가 너무 과하게 대응하면서 내부 분열이 오히려 정말 더 있을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최소한 가속은 멈추고 약간의 변곡점, 그래프의 각도는 꺾이는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박정희 한판승부 오늘 놓고 때리는 특집으로 함께 했는데요. 우리 김성희 의원께서 이제 고정을 결단해 주시면 천하람 원내대표도 같이 따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아니 그 김현정의 뉴스쇼는 하다못해 빵이라도 주면서 사람을 그 원장 방송도 시키고 천방원 빵 드리겠습니다. 빵 그런데 있죠, 이거 밖에? 뭐 빵도 예. 안 주시고 이렇게 뭐 고정을 잡고 이렇게 제 몫의 빵도 제가 예, 빵이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으니까 저희가 꼭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또 우리 김웅 의원님, 또 우리 박성택 실장님 감사드리고 이 조합은 옳다. 김성애 의원님, 천하람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